우리 놀이터는 3차원 벡터 공간 R3입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곱셈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먼저 크로스 프로덕트는 벡터에다가 벡터를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를 얻어요. 구체적으로 성분이 A1, A2, A3인 벡터에다가 벡터와 성분이 B1, B2, B3인 벡터를 이 순서로 곱하는 거는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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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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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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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B. 그리고 인덱스가 중요한데요. A2, B3, 마이너스 A3, B2. 그 다음 인덱스는 1, 2, 3을 사이클릭하게 변화시킵니다. 즉, 2 다음에는 3이죠. 그러니까 여기 3을 써주고요. 3 다음에는 뭐예요? 1이에요. 3 다음에는 1이고 1 다음에는 2고 3 다음엔 1이고 1 다음엔 2고 2 다음엔 3이고 3 다음엔 1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1, 0, 0이라는 벡터에다가 0, 1, 0이라는 벡터를 곱하면은 간단한 계산에 의해서 A1 대신에 1, A2 대신에 0, A3 대신에 0, B1 대신에 0, B2 대신에 1, B3 대신에 0 이걸 대입해가 여기다가 우당탕탕 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은 0, 0, 1이 나와요. 반면에 닷 프로덕트는 벡터에다가 벡터를 곱해가지고 스칼라를 얻습니다. 성분이 A1, A2, A3인 벡터에다가 성분이 B1, B2, B3인 벡터를 곱하면은 첫 번째 성분끼리 곱하고 두 번째 성분끼리 곱하고 세 번째 성분끼리 곱해가지고 이 녀석들을 하필이면 다 더해요. 이건 하나의 수죠. 스칼라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벡터에다가 010이라는 벡터를 곱하면은 이렇게 곱하면 0, 이렇게 곱하면 0, 이렇게 곱해도 0이죠? 다 0이에요. 두 개씩 곱하면은 짝지어서 그래서 다 더하면 얼마예요? 0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은 벡터에다가 스칼라를 곱하는 건데요. 그래서 벡터를 얻습니다. A1, A2, A3라는 벡터에 람다배를 하는 거는 각 성분이 람다 A1, 람다 A2, 람다 A3인 벡터를 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001이라는 벡터를 두 배를 하면은 각각을 두 배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002라는 벡터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벡터 공간 R3에 세 가지 곱셈이 있고 다 달라요, 이것들이 다 달라요. 특히 크로스 프로덕트와 닷 프로덕트를 혼동하면 안 되겠습니다. 똑같이 벡터를 곱하는 거지만 하나는 벡터가 나오고 하나는 스칼라가 나와요. 우리 크로스 프로덕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곱셈을 외우는 게 이걸 만약 공식을 외우고 싶다 그러면 쉽지 않을 텐데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A1, A2, A3에다가 B1, B2, B3를 곱하고 싶어? 그러면은 1, 2, 3 인덱스를 사이클릭하게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1, 2 이런 식으로요. 1, 2, 3, 1, 2, 3 그 다음에 1, 2, 3, 1, 2, 3, 1, 2, 3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얘하고 얘를 곱하는 거잖아요. 이 순서로.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첫 번째 성분은 뭘 쓰냐면요. 요렇게 곱해가지고 요렇게 곱한 거랑 뺍니다. 요렇게요. A3, B2. 자, 그 다음 두 번째 항은 어떻게 쓰느냐?
그 다음 건요. 이렇게 합니다.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서 빼요. 그러니까 요렇게 곱하면은 처음에 A3, B1에서 이렇게 빼는 거죠. A1, B3를 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요렇게 곱해서 요렇게 곱한 걸 뺍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도 좋겠어요. 크로스로 곱해서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크로스 프로덕트는 이 공식을 우리가 쉽게 기억하는 이거 그대로 생으로 외우려고 그러면 잘 안 되지만 이런 패턴을 알고 있으면은 언제든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세 가지 곱셈들을 구분할 수 있고 얘네들이 잘 어울립니다. 세 가지 곱셈이 잘 어울린다는 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나중에 이 크로스 프로덕트, 닷 프로덕트,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구체적으로 배우면서 염두에 둬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이 공식들을 보면 공식들이 무겁잖아요. 특히 이제 이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벡터를 이제 상수배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기하학적인 그 의미를 알고 있는데 이 닷 프로덕트와 크로스 프로덕트의 기하학적 의미는 무엇인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야 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생으로 정의하는 게 아니라 다 그림으로 어떤 설명이 가능하고 그런 그림이 어떤 자연스러운 동기부여를 줍니다. 왜 하필이면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이 또 잘 챙겨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R3에서 크로스 프로덕트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계산을 통해서 두 벡터를 곱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두 벡터의 곱을 그림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크로스 프로덕트는 두 개의 벡터를 곱해서 또 다른 벡터를 얻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성분이 U1, U2, U3인 벡터에다가 성분이 V1, V2, V3인 벡터를 요 순서대로 곱하면은 어떤 벡터를 얻냐면요. 인덱스를 여기서 1, 2, 3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U1, U2 적고요. 1, 2, 3이죠. V1, V2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성분은 뭐냐? 첫 번째 성분을 제외하고 U2, V3 이 순서로 곱하고요. 그 다음에 U3, V2 이 순서로 곱해서 빼줍니다. 그 다음에 신발끈처럼 또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U3 V1을 곱하고요. 그 다음에 U1 V3를 곱해가지고 빼줘요. 그 다음에 U1 V2를 곱하고 U2 V1을 곱해서 빼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크로스 프로덕트의 공식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런 거를 왜 하느냐? 왜 이렇게 하필이면 얘네들을 이렇게 쌍쌍이 곱해가지고 이렇게 빼주느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곱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두 개의 벡터를 곱할 때 두 개가 서로 나란하지 않다고 가정할 거예요. 그리고 둘 다 0벡터는 아니라고 할 거예요. 즉 A, B는 R3에 있는 벡터인데 0벡터는 아니라고 할 겁니다. 이 집합으로 표시했는데 이렇게 썼지만 그냥 간단하게 쓰면 얘네들은 둘 다 0벡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둘 다 0벡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R3의 0벡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벡터가 서로 나란하지 않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벡터가 나란하지 않으면 공간상에서 두 벡터 A와 B가 이루는 평행사변형이 있을 텐데요. 둘 다 0벡터는 아니까 일단 뭔가 길이가 있을 거고 얘네들이 나란하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란하다면은 예를 들어서 같은 방향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반대 방향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한 직선이 있게 되잖아요. 출발점과 도착점들이.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이루겠죠. 나란히 꼴을 이룰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두겠습니다. 세타는 두 벡터가 지금 서로 나란하지 않기 때문에 레디안으로 따지면 0하고 파이 사이에 있겠죠. 그랬을 때 A와 B를 이렇게 이순서대로 곱하면은 크로스 프로덕트를 취하면은 R3는 어떤 벡터가 될 텐데 이 녀석이 기하학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이 가능해요. 일단 어떤 벡터를 우리가 설명하고 싶으면 이 벡터의 방향을 설명하고 크기가 얼마인지 궁금할 겁니다. 먼저 일단 이 벡터는 0벡터가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두 벡터가 그 평행사변의 즉 나란히 꼴의 두 변을 이루면은 일단 두 벡터의 곱은 크로스 프로덕트를 취하면 0벡터가 될 수가 없어요. 길이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이 하나로 정해지고요. 자, 그리고 이 두 개의 벡터를 이순서대로 곱하면은 이 두 벡터들은 원래 주어졌던 벡터 A와 B의 수직이 됩니다. 이 중에 0벡터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벡터가 이루는 가격 크기를 재보면은 90도가 된다는 거예요. 2분의 파이 레디안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두 벡터의 수직인 벡터는 방향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방향이고 하나는 이 방향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두 개를 곱하면은 둘 다 수직인 거죠. 그러니까 벡터 A와 벡터 B가 이루는 평면이 있을 텐데 그 벡터에 이제 수직이 되는 거예요. 그 평면의 수직인 벡터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이 방향 선택의 문제가 남았죠. 근데 요렇게 요 그림에서처럼 A에서 벡터 B로 돌아가는 방향이 이게 지금 시계 방향인가요? 시계 반대 방향인가요? 시계 반대 방향이죠. 이럴 때는 이 크로스 프로덕트라는 벡터가 이렇게 위쪽에 있게 됩니다. 이거를 오른손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반면에 요거랑 반대 방향인 건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마이너스 1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벡터 B 곱하기 벡터 A예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곱한다는 거는 이 순서로 곱한다는 건 B에서 A로 가는 방향을 봐요. B에서 A로 갈 때 시계 방향인가요? 시계 반대 방향인가요? 이번에는 시계 방향이죠. 지금 이걸 쓰는 관찰자 입장에서 이걸 지금 칠판을 내려다 볼 때는 B에서 A로 돌아가는 방향이 시계 방향이죠. 그럴 때는 B 곱하기 A는 이 밑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90도가 된다는 성질로부터 방향이 하나로 정해지는데 이제 이 방향이냐 이 방향이냐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방향이 지금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거를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 방향인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그 선택의 문제가 남았고요. 근데 그 선택은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향인지. 자, 그 다음에 이 방향은 어느 방향인지 됐고 이제 크기를 정해야 되는데 두 벡터 A와 B를 이 순서로 곱했을 이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요. 이걸 곱하기를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뭘 해보면 되냐면 벡터 A의 크기를 재고 벡터 B의 크기를 잰 다음에 이 둘을 곱하면 안 되고 여기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지 않아도 이렇게 세 값을 곱하면은 이 벡터의 크기는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오른쪽 양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하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이 그림을 봅시다. 벡터 A의 길이에다가 벡터 B의 길이를 곱한 다음에 사인 세타를 곱하라고요? 그럼 그게 뭐예요? 이 나란히 꼴의 넓이입니다. 또는 이 삼각형 넓이의 2배가 됩니다.
따라서 두 벡터 A와 B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두 벡터 A와 B가 이루는 나란히 꼴의 넓이는 평행사 변형의 넓이는 크로스 프로덕트 해준 거의 길이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곱한 거, 요 크로스 프로덕트 한 벡터의 크기를 재고 싶다. 그러면은 뭘 하면 돼요? 두 벡터 A와 B가 이루는 요 나란히 꼴의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하학적 의미를 살펴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으로 이렇게 한 이유가 다 있었던 거네요. 이렇게 하고 나면 얘가 이거랑도 수직이고 이거랑도 수직인 거예요. 두 벡터가 0벡터가 아닐 때는요. 그리고 나란하지 않. 자, 기하학적 의미를 이제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그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2원에다가 2투를 곱하면은 요 순서대로 곱한 거랑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곱한 거랑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100이라는 벡터에다가 010이라는 벡터를 곱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좌표축을 그리고 여기 x축, y축, z축이 있어요. 그러면 2원, 2투, 2,3를 보면은 2원, 2투 이렇게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2원에서 2투로 돌아가는 방향을 보면은 이 순서대로 곱하는 거거든요. 이게 시계 방향인가요? 반시계 방향인가요? 반시계 방향이죠. 지금 이 노트를 필기하고 있는 사람이 이걸 내려다 봤을 때 2원에서 2투로 반시계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두 개로 곱한 건 어디 있어야 돼요? 얘랑도 수직이고 얘랑도 수직이니까 지축 어딘가에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위냐 아래인데 위냐 아래냐 이건데 이 상황에서는 이제 윗방향이 될 겁니다. 그래서 2원에다 2투 이 순서로 곱한 건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이거랑 같은 방향인데 이거 지금 이 벡터는 이 지축에 있는 어떤 벡터가 될 텐데요. 뒤에 양의축 방향에. 근데 중요한 건 이 벡터의 크기를 알고 싶잖아요. 근데 이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주어진다 그랬냐면은 이 밑에 2원과 2투가 이루는 평행사 변형의 넓이랑 같다 그랬어요. 근데 2원과 2투는 xy 평면에서 보면 뭘 이루죠? 한 변의 1인 정사각형이죠. 그러니까 2원과 2투가 이루는 나란히 꼴의 넓이는 1이에요. 그러니까 지의 양의 방향으로 향하면서 길이가 1인 길이가 요 평행사변 요 나란히 꼴의 넓이가 되는 건 뭐예요? 바로 E3가 되겠죠. 근데 실제로 이거를 이 공식에 우당탕탕 때려 넣어가지고 U1 대신에 1, U2 대신에 0, U3 대신에 0, V1 대신에 0, V2 대신에 1, V3 대신에 0을 대입해가지고 이걸 계산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계산을 해도 001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이제 E3가 나옵니다. 자, 정리해보면 2원에다가 2투를 곱하면 E3가 나온다는 거고요.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순서를 바꾸면은 여기 X축, Y축, Z축이 이렇게 있으면은 2투에다가 2원을 곱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제 이 노트 필기를 하는 거에서 내려다본다고 가정하면은 2투에서 2원으로 시계 방향으로 지금 돌고 있잖아요. 이 순서로 곱할 때는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두 개로 곱한 건 이쪽 밑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E3에 나란하지만 반대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의 크기가 뭐예요? 이 두 개가 이루는 나란히 꼴의 넓이 1이 된다고요. 즉 얘는 마이너스 E3와 같은 방향인데 길이가 1이어야 돼요. 이거랑 같은 방향인데 길이가 1이려면 뭐 해야 돼요? 바로 요 자기 자신이 해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E3. 자, 그래서 물론 이거를 대수적으로 계산을 해도 00 마이너스 1이 나오기 때문에 확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크로스 프로덕트에서는 곱하는 순서가 중요해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2원에다 2투를 곱하면은 2투에다 2원을 곱한 게 되는 게 아니고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요.
자, 이번에는 2원에다가 2원을 곱하면 뭘 얻을까요? 자기 자신을 곱하면은 R3 0벡터가 됩니다. 000이 돼요.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간단한 예를 보여주기 위해서 2원, 2, 2, 3를 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이 성립합니다. 일반적으로 두 벡터 A와 B를 곱하면은 B에다 A를 곱한 거에서 이렇게 더하면 얘가 0벡터가 됩니다. 얘랑은 일반적으로 달라요. 일반적으로 다르고 사실 두 개 더하면 0벡터가 돼요. 즉 얘는 여기다 마이너스 붙인 거라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면 부호가 바뀝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을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은 0벡터를 얻습니다. 즉 B가 A일 때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실수의 곱셈과는 달라요. 자기 자신을 곱해버리면은 0벡터가 돼버리고 순서를 바꾸면은 부호가 바뀝니다.